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본부에서 열린 핵안보 국제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을 국제사회가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한국 측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본부에서 지난 10일 열린 핵안보 국제회의에는 미국의 댄 브룰렛 에너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브룰렛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국제사회가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Global commitment must also extend to pressing North Korea to meet its commitment at the Singapore summit to work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브룰렛 장관은 이어 이란에 대해서도 핵시설에 대한 IAEA의 감시와 사찰에 전면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미 국무부의 알렉스 웡 대북 특별부대표는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 웡 부대표의 방안이 미한 공동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실현에 관한 양측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논평은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워킹그룹에서 개별 관광과 철도 연결 사업 등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협력 구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느냐는 VOA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한 워킹그룹 회의가 동맹인 한국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대북 조율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며 관련 논의에 남북협력과 인도주의적 사안들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웡 대표는 이날 한국 외교부에서 이동열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만나 미한 워킹그룹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는 재무부 관계자들이, 한국 측에서는 통일부 당국자들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웡 부대표는 다음 날 통일부 당국자들을 별도로 만나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통일부는 웡 부대표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남북협력 사업의 후속 조치 등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0일 자체 입수한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을 소개하며 해당 보고서가 다음 달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 370만 톤, 약 3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석탄을 수출했으며 이 가운데 280만 톤을 북한 선박과 중국 지역 바지선 간의 선박 간 환적 형식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이 최소 2,200만 달러에 달하는 하천 준설 토사를 중국 측에 수출했으며 해상에서 불법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제유 수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외국 외교관의 입국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독일 정부가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 국가들을 대표해 북한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교부는 10일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교관들의 입국을 금지한 북한 당국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 사안에 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현재 평양 주재 유럽연합 국가들을 대표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정부의 이런 입장은 북한이 평양의 외교 공간을 대상으로 취한 조치들이 외교관의 특권을 보장하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위반이 아닌지를 묻는 VOA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각국 외교 공간의 새로운 직원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4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 당국이 외교 공안을 보내왔다며 이같이 전하고 물품 구매를 위해 북한을 드나드는 평양 주재 외교관도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북한에 들어올 경우 입국 지점에서 15일 동안 격리된 뒤 입국이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1일
북한에 입국한 일부 외국 공관 직원들의 의료 관찰 기간을 이달 15일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격리 상태의 외국인이 격리 구역을 벗어나 시내로 나가는 등 관련 규칙을 어기면 15일 격리 기간이 자동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평양의 호텔과 상점, 식당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서비스도 무기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해 북한 당국이 방역 인력 3만 명을 투입했다며 이들은 위생 선전 활동과 검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A 뉴스 지다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에 관해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WHO 평양사무소는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북한 내 상황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다만 북한 보건성의 요청으로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실험용 시약과 장갑,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등 모든 국가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조기 진단과 모니터링, 격리 및 치료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오는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 전 공사와 앞서 국회의원에 도전했던 탈북민들은 모두 한국에서 마음껏 누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북한 주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출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1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4월에 실시되는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태 전 공사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탈북민 2명을 일방적으로 북송하는 등 현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는데 큰 좌절감을 느꼈다며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보다 북한 체제와 정권에 대해 깊이 알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여 남과 북의 진정한 평화 통일을 위한 현실적인 통일 정책,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일 정책이 입안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외무성 유럽국 부국장을 지낸 태 전 공사는 2016년 가족과 함께 한국에 망명한 뒤 최근 민간단체를 설립해 북한의 변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회령 출신의 탈북 인권운동가로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초대됐던 지성호 나우 대표를 영입했습니다. 북한 고난의 행군 시절 열차에서 떨어져 왼쪽 팔과 다리를 잃은 뒤 탈북한 지 대표는 4월 총선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님의 그 자체로 자유를 선물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잘 지키고 좋은 것은 주변에 전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말입니다. 탈북민들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 윤승길 씨가 최초로 한나라당 비례대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뜻을 접었고 탈북 여성 박사 1호로 미국 정부의 용기 있는 국제여성상을 수상했던 이해란 자유통일문화원장도 소수 정당인 국민실향안보당 비례대표로 나섰지만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탈북민들의 국회의원 도전은 4년 뒤인 2012년 19대 총선에서 김일성 대학 출신 경제학자로 통일교육원장을 지낸 조명철 박사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결실을 거뒀습니다. 조 박사는 당시 VOA에 북한의 올바른 변화와 이를 위한 한국 정치권의 통일된 목소리, 통일의 마중물인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지난해 말 현재 33,523명. 한국 국회에 탈북민 출신 두 번째 국회의원이 탄생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첩보 사이버 활동을 지속하며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미국 정부 방첩기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 NCSC는 10일 발표한 국가방첩전략보고서에서 사이버 능력과 감시 기술 발전으로 해킹과 인터넷 정보 조작 등이 미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의 정보기관을 주요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이들이 미국의 주요 기밀 정보와 독점적 연구, 기술을 비롯해
금융 정보 등을 탈취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